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했을 때 그 프로그램 잘 됐는지 또는 안 됐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러면은 일단은 비주얼 스튜디오 첫 번째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인텔 포트럴 안에 있는 두 개의 파일을 다운받은 거를 차례대로 설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 비디오 스튜디오를 그냥 클릭하게 되면은 열기를 하게 되면은 그 요런 모양이 그 보라색 모양이 이제 나오는데 그걸 클리면은 이렇게 나오게끔 돼 있다. 이렇게 나오게끔 돼 있다. 그러면 여기서 시작에 대해서 이런 걸 누르면 안 되고 뭘 해야 된다?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이라는 부분을 클릭해 줘야 된다.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하기를 클릭해 주게 되면은 요렇게 하면 있대요. 요 메뉴는 말고 메뉴 빠지고 위에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가 뜬다.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요 부분 보면은 여기 보면은 도구 옵션 가면은 이런 게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여기도 앞에도 보면 뭐예요? 도구 및 기능 가져오기 보면은 이런 것들이 뜬다고 얘기를 했는데 위에 보면 메뉴판 보게 되면 이게 된데 메뉴판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도구라는 게 있어요. 도구라는 게 있어요. 도구라는 게.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은 아까처럼 앞서 얘기하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그 여러분들이 새로 파일을 만들려면은 파일을 누르고요. 파일 누르기 새로 만들기 그다음에 뭐냐 프로젝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파일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를 가가지고 프로젝트를 클릭하게 되면은 새 프로젝트 만들기라는 이러한 것들이 화면이 나오게끔 돼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여기 스크롤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메인 프로그램 코드 그 포트란이라는 것이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설치한 게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설치를 했더라도 인텔 포트란 프로그램이 설치가 잘 안 된 거다. 잘못된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반드시 메인 프로그램 코드 해가지고 포트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떠야 된다. 이것이 안 뜨면은 뭔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걸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이제 다음을 누르게 되면은 뭐 그 새 프로젝트 구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 쓰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위치 그다음에 여기 반드시 솔루션 이거 클릭해 주고요. 그다음에 다음 만들기를 하게 되면은 프로젝트를 만든다. 프로젝트가 이렇게 나오게끔 돼 있다. 프로젝트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나오게끔 돼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잘 설치한 거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9랑 인텔 포트란 프로그램을 잘 설치한 거다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 있는 사람 뭘 확인하냐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도구 옵션 가가지고 여기 도구 옵션 가면은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여기 보면은 도구가 있어요. 여기 여기 도구 클릭한 다음에 맨 밑에 이제 옵션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게 이렇게 떠요. 이렇게 떴을 때 그 인텔 컴파일러 앤 라이브러리라는 곳에 가서 IFX 인텔 포트란에서 여기 컴파일러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인텔 포트란 컴파일러가 이렇게 떠야 된다. 이게 있으면은 이게 별 문제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뜨면은 아까처럼 이런 부분이 새 프로젝트 만들었을 때 메인 프로그램 코드가 나타나지가 않는다. 나타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잘못 프로그램을 설치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 또 한 가지는 만약에 보면은 여기 보면 이 부분을 설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C++를 사용하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2019에서 C++를 사용한 데스크탑 개발이 클릭이 안 돼 있으면은 이게 그 포트란을 어떻게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돼 있는지 안 되는지를 알고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도구로 가서 도구 및 가져오기 기능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나왔잖아요. 이게 떴을 때 여기 도구에 가가지고 아마 두 번째 보면은 가져오기를 클릭해요. 더블 클릭을 딱 하면은 뭐가 뜬다? 요런 화면이 뜨게끔 돼 있어요. 요런 화면이 떴는데 내가 여기 C++를 사용한 데스크탑 개발 요게 클릭이 안 돼 있으면은 클릭을 하고 여기 수정을 눌러라 모디파이라고 누르게 되면은 이게 설치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설치돼 있어야 돼. 그 비주얼 스튜디오 2019에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되면 이게 제가 봐서 2019 비주얼 스튜디오에 여기 C++를 사용한 데스크탑 개발 이게 설치되어 있고 그 인텔 포트란을 집어넣게 되면은 특별한 문제 없이 프로그램 설치하는데 큰 문제 없이 아마 될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혹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와라. 알았어요? 와서 얘기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B조 같은 경우에는 요번 주 목요일 날도 수업이 있기 때문에 뭐 중간에 와서 뭐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뭐 답해 줄 수가 있고 그 A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격으로 가 있는데 원격으로 가 있는데 만약에 원격으로 가 있었을 경우에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으면은 그 원격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 친구들 있으면 친구한테 좀 얘기 좀 해가지고 여기 그 B반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좀 설치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늦어도 요번 주 그러니까 빠르면은 한 요번 주 늦어도 이제 다음 주까지는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어야지만 여기 PC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 컴퓨터에도 노트북 또는 컴퓨터에도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어야지만이 그 다음부터 이제 프로그램 이제 작성하는 거에서 이제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면 요번 주 늦어도 이제 다음 주까지는 좀 그 프로그램이 설치돼야 된다. 그러니까 추석 전까지는 이제 프로그램이 다 설치돼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PC 여기 있는 PC를 무조건 설치해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작성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 그다음 반드시 여러분들 가가지고 반드시 프로그램을 설치해라. 프로그램을 설치해라는 것. 그 다음에는 그 이제 수업을 이제 간단하게 아주 이거 외에 수업을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이건 뭐 프로그램 쓰는 거랑 이제 상관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쓰는 거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해 보면은 이 추천. 보면은 여러분들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 플로우 차트를 여러분이 좀 배워둬야 돼요. 혹시 뭐 고등학교 때 플로우 차트라 배웠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플로우 차트 같은 거를 좀 배워둬야 된다. 요 왼쪽에 있는 요 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플로우 차트예요. 플로우 차트가 되게끔 돼 있다. 그래서 플로우 차트 보게 되면은 이게 제일 시작이에요. 시작. 스타트가 그 프로그램 이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스톱이 바로 뭐냐면은 프로그램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시작서부터 이제는 프로그램이 끝나는 데까지 그 프로그램이 끝나는 데까지 그래서 프로그램이 시작해서 이제 끝나는 데까지 보면 이렇게 플로우 차트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뭐예요? 여기 스타트, 시작한다. 미드예요. X라는 값을 읽어드려라. 그 다음에 500 나누기 X. X 읽어드리는 X 값을 집어넣어 가지고 500 나누기 X 값 계산한 결과를 어디로 집어넣어라? H에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는 이퀄이라는 게 이게 같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프로그램에서 이퀄이라는 게 같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좀 몇 가지 좀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사용되는 것과 좀 틀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퀄이라는 거는 프로그램에서 이퀄이라는 것은 같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른쪽에서 계산된 결과를 어디로 집어넣어라? 왼쪽에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왼쪽에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X값, 읽어드린 X값을 집어넣어가지고 500 나누기 X 내가 값을 집어넣어가지고 계산된 결과를 H에다 집어넣어라. H라는 그 변수에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write X, 그럼 X라는 값을 쓰고 write H라는 값을 써라. 그래서 이렇게 플로우 차트를 만들면은 이 플로우 차트 가지고 뭘 해준다?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이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2019에 가가지고 포츠란에 대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보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프로그램 파일에다가 이제는 프로그램 파일에다가 여기다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을 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한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플로우 차트에 있는 건 플로우 차트가 돼 있으면은 플로우 차트 가지고선 프로그램으로 쓰는 것 이거는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플로우 차트가 있으면은 플로우 차트 가지고선 프로그램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리드하면 리드 X값 읽어드리는 거. 그래서 H 이퀄 500 나누기 X 이렇게 씩 쓰고요. 또 write X, 또 write X 쓰고. 그다음에 write H 쓰고. 그다음에
스탑 엔드로 쓰냐 끝나게끔 돼 있다. 이렇게 엔드로 끝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돌리게 되면은 내가 x 값을 90을 집어넣으면은 결과는 시간이 얼마가 나오게끔 돼 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해 준다. 나중에 좀 상세하게 배우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플로 차트를 배워. 이렇게 플로 차트가 또 이렇게 좀 복잡해요. 복잡해. 이렇게 두문과 반복문이 두문을 썼을 때 이제 복잡하게 돼 있다. 그래서 플로 차트가 있게 되면은 프로그램 작성 쉬워진다. 마찬가지 더 복잡. 이렇게 플로 차트 복잡해요. 이렇게 복잡한 것들도 플로 차트만 있으면은 이런 플로 차트만 있으면은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다. 그래서 플로 차트를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은 그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내가 풀고자 할 때, 프로그램화 시킬 때는 이렇게 플로 차트를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플로 차트만 만들어지면은 한눈에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눈에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돼요? 이 플로 차트 가지고선 이렇게 금방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그런 면 좀 알아두고, 그 다음에 저는 용어에 대해서 저는 이론적인 얘기를 하면은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프로그래밍 언어,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는 건 뭐냐면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프로그래밍 언어는 뭐냐면 컴퓨터 언어예요. 컴퓨터 언어로 작성하는 거예요. 명령. 그러니까 대부분 프로그래밍 언어는 뭐로 돼 있다? 명령어로 돼 있다. 명령어. 왜? 컴퓨터한테 뭘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우는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는 바로 뭐다? 컴퓨터랑 인간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영어라는 건 뭐예요? 한국 사람하고 영어를 알고 있는 그 사람하고 어떻게 돼요? 영어로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서 대화를 하는 거다.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미국 사람이 우리랑 대화하고 싶다. 그럼 뭘 배워야 돼요? 한국말을 배워야 돼요. 한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럼 미국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한국말로 우리한테 얘기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거에 맞춰서 그 사람도 다시 또 얘기해 줄 수가 있고 서로 어떻게 돼요?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건 뭐다? 여러분하고 컴퓨터랑 뭘 해준다?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화를 하는데 뭐예요?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컴퓨터한테 뭘 해준다?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어떻게 돼? 컴퓨터가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알려주게끔 돼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을 프로그래머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프로그래머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돼서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하는 거예요. 왜? 컴퓨터랑 뭘 해주기 위해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런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건 뭐냐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컴퓨터가 자기한테 명령을 받으면은 그걸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해야지만이 컴퓨터가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컴퓨터가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프로그래밍 언어는 바로 뭐가 있냐면은 저급 언어가 있고 고급 언어가 있어요. 여기서 저급 언어라는 거는 뭐냐면은 상스러운 말을 하는 그런 언어가 아니라 저급 언어는 뭐냐면은 컴퓨터가 잘하는 언어가 바로 저급 언어예요. 왜? 컴퓨터는 뭐로 돼 있어요? 이진법으로 돼 있다. 컴퓨터는 이진법으로 돼 있으니까는 어떻게 돼요? 이진법이니까는 0하고 1밖에 없어요. 0하고 1 가지고 어떻게 돼요? 모든 작업을 한다. 그 때문에 저급 언어를 배우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급 언어, 요새는 저급 언어를 잘 안 배워요. 전에 사람들은 저급 언어를 배우면 뭐다? 컴퓨터가 아는 언어를 가지고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 사람이 있어요. 미국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영어를 완벽하게 배워가지고 어떻게 돼요? 미국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로 얘기한다? 영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영어 배운다 너무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한국말을 해요. 그 한국말을 하는 게 바로 뭐다? 고급 언어예요. 고급 언어. 그럼 한국말로 하면은 미국 사람이 어떻게 알아들어요? 미국 사람 영어밖에 모르는데 한국 사람 한국어밖에 모르고 미국 사람 뭐예요? 영어밖에 몰라요. 근데 둘이 대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화를 하는데 누가 있다? 그 중간에 통역사가 있어요. 통역사. 그 통역사를 뭐냐 그러냐면
번역기라고 그래요. 번역기. 컴파일러라고 그래요. 그 통역사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한국말로 통역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그 통역사가 어떻게 돼요? 영어로 바꿔가지고 어떻게 돼요? 미국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그럼 미국 사람은 알아들어요. 그럼 미국 사람은 다시 영어로 번역기한테 얘기해요. 그럼 번역기는 어떻게 돼요? 다시 뭐예요? 한국말로 번역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알려준다. 그러면 한국 사람하고 영어만 하는 사람하고 서로 뭘 할 수 있다? 대화를 할 수가 있다.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이제 컴퓨터를 대화하는데 중간에 뭐가 있다? 번역기가 있어요. 번역기. 주로 이제 고급 언어들은 뭐가 된다? 고급 언어들은 번역기가 있어요. 중간에 통역사가 있어요. 여러분하고 컴퓨터하고 얘기할 때 통역해주는 사람이 있다. 통역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뭘 배운다? 고급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왜? 고급 언어는 뭐랑 가깝다? 이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말하고 거의 가까워요. 가까워.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하고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뭐냐면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고급 언어로 쓰게 되면은 이 번역하는 사람의 번역기가 뭐래요? 컴퓨터가 알고 있는 저급 언어로 바꿔줘요. 컴퓨터가 알고 있는 언어로 바꿔줘요. 그러면 컴퓨터가 그 언어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일한 다음에 컴퓨터는 컴퓨터 언어로 번역기한테 줘요. 그럼 번역기는 다시 뭐예요? 사람이 알아들 수 있는 말로 바꿔가지고 여러분한테 결과를 알려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저기를 생각하면 돼요. 컴퓨터랑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여러분하고 컴퓨터랑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이라는 건 뭐냐면 작업이에요. 작업.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작업을 보통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그 명령어들이 어떤 집합이 될 수 있는 거고,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근데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저급 언어랑 고급 언어가 있는데 여러분이 배우는 건 뭐다? 고급 언어에 속한다. 고급 언어는 어디에 가깝다? 사람에게 가까워. 사람이 쓰는 말에 가까운 게 고급 언어. 저급 언어라는 것은 누구에 가까운 언어다? 컴퓨터가 사용되는 언어. 컴퓨터가 사용되는 언어가 바로 뭐냐면 저급 언어예요. 저급 언어. 그래서 저급 언어를 보게 되면은 기계어 중심의 언어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하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그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기계어라든가 어셈블리어예요. 그 주로 어디서 이런 걸 배우느냐 하면 전에 보면은 컴퓨터공학과에서 주로 기계어라든가 어셈블리어를 배웠어요. 굉장히 복잡해요. 0하고 1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0하고 1 가지고.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 개의 명령 코드가 한 개의 기계어 명령으로 딱 돼 있어요. 명령 하나가 딱 하나씩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배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 기계어라든가 어셈블리어는 우리 기계공학과 학생들이 배우기도 어렵고 전자공학과 학생들도 배우기가 어려운 언어예요. 왜? 여러분 영어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영어 배우려기 쉬워요? 어렵잖아요. 똑같아요. 컴퓨터하고 그 저급 언어를 알게 되면은 컴퓨터를 가지고 아주 그냥 대화하기가 굉장히 편한데 문제는 굉장히 배우기가 어렵다. 배우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컴퓨터 언어는 이제 번역이 필요 없게 중간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수행 시간이 굉장히 빨라요. 수행 시간이 빠르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한국 사람이 영어를 배워가지고 미국 사람과 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소통이 빨리 일어난다. 근데 우리가 잘 영어를 몰라. 근데 지금 미국 사람하고 통화를 하고 싶어요. 얘기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중간에 통역사가 있으면은 내가 통역사한테 한국말로 얘기하면은 통역사가 영어로 번역해서 미국 사람한테 알려준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고급어는 좀 시간이 걸린다. 그렇지만 기계어 같은 경우에는 번역이 필요 없기 때문에 수행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 근데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했을 때 그 디버깅이라고 뭐냐면은 디버깅이에요. 버깅. 버깅은 뭐냐? 버그가 뭐예요? 벌레예요. 벌레. 버그가 벌레예요. 디버그는 뭐냐? 벌레를 없애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프로그램상에서 문제되는 요소를 찾아내서 고쳐야 돼요. 왜? 여러분들 나중에 지금 프로그램 돌리다 보면은 에러가 많이 나와요. 에러가 나온다. 프로그램 돌리면은 에러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컴퓨터가 잘 못 알아듣게끔 되는 거니까 번역하는 사람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어를 했는데 번역하는 사람이 영어로 번역할 사람이 이해를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에러가 나오는 거예요. 에러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저급 언어는 이 에러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고급 언어는 번역하는 사람이 딱딱딱 이렇게 찾아주니까는
좀 더 쉽다. 그래서 일단은 그 다음에 이게 저급 언어는 컴퓨터 기종마다 다 배우는 게 약간씩 틀려요. 무슨 컴퓨터가 하나가 있는데 무슨 컴퓨터가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까? 컴퓨터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CPU가 뭐가 있어요? 인텔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AMD라든가 이렇게 CPU가 틀려요. 그 CPU 틀리면 그거 틀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설치하는 것도 틀리다. 이 때문에 이 컴퓨터 기종 IBM에서 만든 컴퓨터, 뭐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개인 PC 소프트웨어, 또 뭐예요? 슈퍼컴퓨터. 이런 것들은 기종마다 이 사용되는 명령어가 약간씩 틀려요.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뭘 배운다? 고급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고급 언어. 고급 언어는 뭐다? 인간 중심의 언어예요. 인간이 중심. 여러분들이 이미 사용되는 말들을 쓰는 거예요. 사용되는 말.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언어를 쓰게끔 돼 있고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어도 여러분 컴퓨터 안에 CPU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거 모르더라도 여러분들 프로그램 작성할 수가 있어요. 사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개발된 프로그램의 수정이 굉장히 용이하다. 그 대신 이제 번역기가 반드시 있어요. 아까 저 번역기가 뭘 해야 한다? 그 통역사예요, 통역사.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미국 사람하고 대화할 때 통역사 역할 해주는 게 바로 번역기가 있어요. 고급 언어는. 그래가지고 그 수행 시간이 기계어보다는 좀 걸린다. 그 다음에 컴퓨터 기종에 관계없이 호환이 가능해요. 컴퓨터 기종에 상관없이 쓸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급 언어에 비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을 단축시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한 개의 명령으로 여러 개의 기계어 명령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쯤 여기 몇 년도생이에요? 전부 다 제일 1920배면 80년도, 70년도 그러니까 1900이 아니라 2000년도네 200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20년. 그러니까는 2000년도만 해도 뭐냐면 윈도라 여러분 보면 PC에 보면 윈도라는 게 있었어요. 윈도. 그 윈도를 가지고 어떻게 마우스 가지고 모든 걸 클릭하게끔 돼 있는데 전에 한 1970년도, 80년도, 80년도, 90년도에는 마우스가 나오기 전에는 윈도가 나오기 전에는 뭘 했냐면 다 일일이 명령어를 쳤어요. 타이핑 쳐가지고 어디다 타이핑 치냐면은 혹시 도스라 그래가지고 배운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명령어를 쳤어요. 명령어 여기 있네. 이렇게 명령어들이 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가 어디 있지? 이거 설치해서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명령어가 어디 있죠? 이거 전에는 지금 여러분들 그 컴퓨터 쓰기가 굉장히 편한데 전에는 그 컴퓨터 쓰기가 이렇게 편하지 않았어요. 보조 프로에 가면은 시스템을 가야 돼요. 시스템 명령 프롬프트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명령어가 나타나요. 그럼 이때 뭐냐면은 어떻게 했다? 타이핑을 쳤어요. 타이핑. dir. 그럼 디렉토리 리스트 하는 거다. 근데 카피했을 때도 cp 카피해가지고 파일명 쓰고 다시 파일명 쓰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우스 가지고 어떻게 돼? 마우스 가지고 갖다 대고서 카피 패스트 이런 거 금방 하게끔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절대로 이게 이건 도스 체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윈도우가 아닐 때 여기 때는 명령어를 이렇게 하나씩 쳐요. 그래서 change the directory 해가지고 점점하면 위로 올라가요. dir 그러면은 이렇게 되게끔 돼 있다. 그래서 이 디렉터리를 옮긴다 이럴 때는 명령어를 대부분 썼다. 이렇게 명령어를 썼어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지금 마우스 써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요. 멀티태스킹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은 고급 언어 같은 경우에도 한 개 명령어로 여러 개 복수의 명령을 할 수가 있다. 이게 다 이 여러분들이 마우스 클릭하면은 그 명령어로 가는 거예요. 명령을 해가지고 컴퓨터에 어떻게 돼요? 명령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게끔 하는 거예요. 작업을 하게끔 되어 있다. 여기 마우스 움직이는 것도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포츄란, 코볼, 파스칼, 아다, C, C++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다. 그래서 언어들 보게 되면은 컴퓨터 언어 보게 되면 기계어예요. 기계어. 이게 가장 기계어는 뭐냐? 컴퓨터의 구조적 특성을 잘 나타내는 언어예요. 그래서 컴퓨터마다 서로 다른 기계어를 사용하게끔 돼 있고 반드시 기계어는 0하고 1로서 모든 거를 하게끔 돼 있다. 그래서 내가 기계어만 알고 있으면은 내가 컴퓨터를 완전히 내가 조작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조작할 수가 있어요. 내가 프로그램 짜가지고 조작할 수가 있다. 기계어를 알고 있으면은.
근데 굉장히 프로그램 작성이 어렵고 복잡해요. 그 때문에 기계어 알고 있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기계어 정도 안다? 그럼 CPU 이런 거 컴퓨터 가지고 그냥 이렇게 장난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기계어 정도 알면은 컴퓨터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장난칠 수 있는 사람. 그 정도 되는 사람이 바로 기계어를 마스터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번역 과정이 필요 없어요. 번역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수행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 왜? 컴퓨터랑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컴퓨터한테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기계어다. 그거보다는 약간 좀, 그 다음에 이제 기계어가 너무 배우기 어려우니까는 기계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뭐냐면은 어셈블리어라는 게 있어요. 어셈블리어. 그래서 기계어랑 1대1로 대응하는 기호 형식의 명령을 써가지고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번역기가 필요해. 기계어는 뭐가 된다? 어셈블리는 뭐다? 번역기가 필요해. 그러니까는 기계어는 그냥 직접적으로 컴퓨터한테 명령할 수 있는데 어셈블러 같은 경우도 약간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번역기가 필요해. 어셈블러라는 번역기가 필요해요. 번역기가 필요하다. 그렇지만은 프로그램 작성은 기계어보다는 쉽지만은 고급 언어보다는 어려워요. 그게 바로 어셈블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들은 뭐냐? 이제 주로 이제는 그다음 나머지 그게 이제 저급 언어에 속하는 거고 나머지들은 다 고급 언어예요. 고급 언어. 그래서 고급 언어 보면 이제 포트란, 코볼, 사무용품, 뭐 알골, 그다음에 베이직, 파스칼, C, 뭐 파이썬, 아다, C++, 요새 뭐 파이썬, 뭐 기타 여러 가지 어떤 그 언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 가지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한 가지 언어로도 여러분이 똑바로지게 잘하면은 고급 언어 한 가지라도 잘하게 되면 뭐가 된다? 나머지는 거의 비슷해요. 고급 언어 한 가지만 잘하면은 여러분들 C 배우는데도 편하고 나머지 다른 언어들 배우는데 굉장히 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그 포트란이 가장 심플해요. 여러분들 가장 심플하게 배우는 거예요. 가장 단어도 몇 개 안 되고 명령어도 몇 개 안 되고 심플해요. 그래서 심플한 걸 여러분들 배우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된다? 다른 언어 배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 컴퓨터가 제일 그러니까 옛날 1945년도쯤에 그 슈퍼컴퓨터 또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사용되는 고급 언어는 뭐냐면 최초로 사용한 고급 언어는 뭐냐 포트란이에요. 포트란. 왜? 수학적으로 계산할 게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뭐가 제일 좋다? 그 포트란이 제일 좋아요. 왜? 계산할 게 많을 때. 왜? 미분 방정식 풀고 뭐 적분한다든가 이런 행렬 계산이라든가 이런 계산하는 것들은 포트란 가지고 계산하는데 왜? 포트란 계산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인 것들, 과학적인 것들, 과학이라든가 또는 수학, 공학 이런 수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만들어진 언어가 바로 뭐냐면 포트란이라는 것.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데이터 양이 적고 그 데이터 양은 적고 연산 과정이 복잡해요. 그 세밀한 계산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분 방정식, 뭐 힘의 계산, 뭐 이런 계산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빠르다. 다른 언어보다도 굉장히 빨리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명령문이 일반 수식과 비슷해요. 문법도 굉장히 간단하다. 그러니까 배우기가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배우기가 쉽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내장 함수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사용되는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뭐 익스포넨셜, 지수, 뭐 이런 기타 함수들을 그대로 사용해 주면 돼요.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다. 그래서 계산하기 편하다. 그때 연산 속도가 빨라요. 연산 속도가 빠르고 데이터 변환 과정이 복잡하고 편집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율적이지 못한 면이 있는데 요새는 편집도 윈도우에서 다 편집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타이핑 치고 하는데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포트란이 계속 단계적으로 발전해 왔어요. 포트란 1, 2, 4, 77.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거 뭐냐면 포트란 90이에요. 90. 뒤에 이제 확장자가 90으로서 90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한 학기 동안 배워나갔고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면은 나머지 언어들을 배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왜? 거의 비슷해요. 나머지 언어들도 어떻다? 다 비슷하다. 단지 뭐만 틀리다? 각 언어마다 특별한 어떤 그런 특별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만 여러분이 그 초반부터 배우게 된다면은 나머지 어떤 거를 다른 언어를 배우는데 굉장히 적응하기 쉽다. 또 한 가지는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단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플로우 차트를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은 그 주어진 문제를 플로 차트를 써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머지 다른 언어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언어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언어를 배우는데 기본적인 거는 플로 차트예요. 플로 차트 가지고 만들어져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른 언어로 이렇게 어떻게 돼요? 변환, 그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도 했지만은, 이렇게 플로 차트가, 이렇게 플로 차트가 있으면은, 이 플로 차트가 있으면은, 이 플로 차트 가지고 어떤 때 포출하는 언어로 이렇게 변형시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C로도 변형시킬 수가 있고, 어떤 다른 언어들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플로 차트는 공통이에요. 공통인데, 이거를 어떤 때는 포출라인이라는 언어로 써가지고,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C라는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용품이었을 때 뭐 코블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알골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그 뭐 과학적인 문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만들어낸 거고요. 그 알골 60, 뭐 알골 68 이런 거. 그 다음에 배직이라는 것들도 있고요. 대화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끔 돼 있다. 파스칼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언어들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에 따라요. 그 다음에 뭐 아다라는 것. 이건 아다는 뭐냐면은 그 미국에서 국방 표준 언어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게 근데 있죠. 그 다음에 요새 뭐 그 AT&T 벨 연구소에서 만든 것이 이제 C 언어 중에서 뭐냐면 C++. C 언어는 보통 중간 언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고급 언어랑 이제 저급 언어가 있는 어떤 중간 언어급에 속하게끔 돼 있다. C 같은 경우는 어떤 컨트롤하는 쪽에 C 언어를 많이 좀 쓰고 있어요. 뭐 C라든가 C++ 이런 것들 배우게끔 돼 있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이제 컴퓨터 아까 끄지 말고 여기 PC에는 컴퓨터 그냥 놔두고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제 자기 노트북이라든가 자기 컴퓨터에 좀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어요.